오늘은 3장 3절 기본 행렬과 역행렬, 그리고 부분 공간과 1차 독립, 그리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와 행렬, 그리고 특수 행렬, 뭐 대각 행렬이라든지 스칼라 행렬이라든지 삼각 행렬이라든지, 그 다음 LDU 분해, 행렬의 분해와 그것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3장 2절까지. 자, 기본 행렬과 역행렬에 대해서 봅시다. 기본 행렬과 역행렬. 이 앞절에서는 우리가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에 대해서 역행렬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리고 역행렬인지 주어진 행렬이 역행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죠. 이 절에서는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장 3절에서는 기본 행렬과 기본 행연산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본 행렬이 무엇인가 정의하도록 하죠. 기본 행렬은 이 항등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기본 행연산을 해서 얻은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기본 행렬의 두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를 바꾸면 다음과 같은 행렬을 얻을 수가 있죠. 기본 행렬의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를 교환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행렬을 얻을 수 있죠. 이게 기본 행렬의 하나의 예예요. 또 기본 아이덴티티 행렬의 두 번째 로우에다가 3배를 해서 두 번째 로우를 만들면, 즉 두 번째 로우에 3배 하면은 항등 행렬이 이렇게 바뀌죠. 이런 것도 기본 행렬의 예예요. 또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한 것, 즉 첫 번째 로우에 2배를 하고 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한 거, 즉 첫 번째 로우에 2배를 해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하면 항등 행렬이 이렇게 바뀌죠. 이것이 또 기본 행렬입니다. 이런 것들, 이와 같이 기본 행렬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두 행을 교환하거나 한 행에 상수배한다거나 또는 한 행에 상수배에서 다른 행에 더해주거나, 이 가지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타입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항등 행렬에 취해서 만들어진 행렬을 기본 행렬이라고 그래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얻어진 행렬이기 때문에 그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자, 그럼 기본 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본 행렬의 성질. 기본 행렬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기본 행렬을 곱하면 기본 행렬의 성질은 뭐 기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주어진 행렬에다가 이런 기본 행렬을 곱하면 어떤 역할을 해요. 두 번째 로우와 세 번째 로우를 바꾼 행렬을 여기다 주어진 행렬 A에다 곱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로우하고 세 번째 로우가 바뀌어졌죠? 이게 이리로 가고 이게 이리로 갔죠? 그렇죠? 또 두 번째 로우에 3배를 해준 그런 행렬을 주어진 행렬에다 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로우가 3배로 멀티플이 됐죠? 또 주어진 행렬에다가 그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한 행에 몇 배에서 더해준 행렬을 곱했더니 어떤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 로우에 2배에서 두 번째 로우에 더한 역할이 나타나죠? 그렇죠? 1, 2, 3에다가 2배 해서 두 번째 로우가 뭐였어요? 1, 1, 1이었죠? 더한 게 바로 이게 됐죠? 그렇죠? 재밌지 않아요?
처음 100. 100에 뭐야? 이게 지금 여기를 해줬지? 어떻게 됐지? 357이에요. 그래요. 김선생 기록해 주세요. 또 고칩시다. 그래. 어쨌든 그 세 가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그 액션이 뭔지 대략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역행렬을 구하는데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그 예를 하기 전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중에 특별한 예로 치환 행렬을 정의합시다. 치환 행렬은 아이덴티티, 항등 행렬의 행들을 교환해서 얻어진 행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11 이렇게 있던 게 항등 행렬에 이 두 로우를 바꾼다든지 또는 이것과 이것을 바꾼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게 이제 n차일 때는 훨씬 종류가 다양하겠죠? n차 행렬. 그래서 크기가 n차인 행렬의 치환 행렬은 개수가 몇 개일까요? n 팩토리얼 개가 있죠? 이유는 자, 첫 번째 로우에 1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꾼다 그러면 그러니까 n 가지가 있죠. 두 번째 로우에 1이 오려면은 이게 치환 행렬은 항등 행렬을 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 로우에 두 개 1이 같이 있을 수 없죠. 한 로우 한 컬럼에 1이 하나씩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1을 한 군데 여기 지정하면 여기는 그 자리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 나머지 n-1개의 가능성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둘이 1이 있는 건 빼고 나머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n-2개 쭉 해서 마지막에 한 가지에서 n 팩토리얼 개의 치환 행렬이 존재하죠. 이해돼요? 최종한군 n 팩토리얼 개의 치환 행렬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치환 행렬의 예지요. 요도가 두 개 바뀐 거. 또 이것은 요것과 요것이 바뀌었고 요것과 요것이 바뀌었네요.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두 번 한 거죠. first type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두 번 해서 얻어진 치환 행렬이에요. 자, 세 기본 행렬의 곱에 대한 역행렬을 구한다. 자, 아래 행렬 곱의 역행렬을 구해보자. 자, 이 아래 행렬 곱. 이 세 개 행렬의 각각이 기본 행렬이에요. 이게 다 각각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인데 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세 개 곱했어요. 요거의 역행렬. 의 역행렬은 무엇일까? 역행렬은 무엇일까? 먼저 요 앞에 걸 제일 앞에 걸 E1이라고 하고 요걸 E2라고 하고 요걸 E3라고 합시다. 그럼 요 E1, E2, E3를 곱한 거죠. 그것의 역행렬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E3 인버스, E2 인버스, E1 인버스를 곱하면 보세요. E1, E2, E3에다가 이걸 곱했죠. 그러면 E3, E3가 E3 인버스가 곱해져서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래서 없어지죠. 그 다음 E2, E2 인버스가 곱해져서 없어지죠. 그럼 E1, E2 인버스가 곱해져서 아이덴티티로 바뀌어지죠. 따라서 이 행렬에다가 이 행렬을 곱한 것은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결국 이게 이 행렬에 뭐가 돼요? 역행렬이죠. 역행렬의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이 E1, E2, E3의 역행렬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개 곱한 거의 역행렬은 각각의 역행렬을 구해서 거꾸로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네요. 자, 그럼 각각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E1의 역행렬은 뭘까요?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이게 될까? 저기 아이덴티티가 될까? 실제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몇 번째 로우에다가 C벨에서 빼준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같은 위치에 같은 거에다가 C벨에서 더해주면 원래가 되죠.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이 서로 역행렬 관계라는 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행렬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곱해보면 알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죠? 어떤 행렬에 어떤 로우에 B벨에서 빼준 거니까 B벨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행렬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곱해보면 아이덴티티인 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A배에서 빼준 거니까 여기는 A배에서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E3 인버스, E2 인버스, E1 인버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얻어진 행렬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실제로 그러면 이 곱한 행렬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 행렬은 다 같으면서 1, 1, 1이고 이게 0, 0, 0이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B, 여기는 마이너스 C인가? 오케이? 두 개가 서로 역행의 관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어쨌든 보다시피 여기서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역행열 구하는 건 쉽고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곱도 구하기가 쉽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역행열을 구하는데. 자, 위에서 본 게 이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을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정의했고 그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들의 성질, 특히 역행열과의 성질, 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곱과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럼 그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주어진 행렬 A의 역행열을 구하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 절에서 고리예요. 자, 기본 행연산. 자, 먼저 만약 A가 역행열이 존재한다 그러면 A는 단위 행렬과 행동치가 되죠. A가 역행열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RREF를 구하면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 얘기는 행렬 A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여러 번 취하니까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즉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한 번, 두 번 하다가 어느 만큼 하니까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즉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U 한 번 해서 기본 행렬에 도달한 거죠. 그러면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여러 번 한 것을 U 한 번 한 것을 각각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행렬 A에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K번 해서 이게 뭐가 됐다는 소리예요? N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즉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들을 한 것은 엘레멘터리 매트릭스를 곱해준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 행렬 곱하기 이 행렬이 아이덴티티잖아. 그렇죠? 역행렬이죠. 자, 그걸 그럼 효과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를 봅시다. 자, 이제 이 아이들의 곱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자, 먼저 A에다가 A란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그러면 A에다가 IN을 더해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줘요. 그럼 사이즈가 A가 N차 행렬이면 이거는 뭐가 되죠? N by 2N이 되죠? 그쵸? N by 2N. 그리고 여기다가 이 행렬에 대해서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해줘요. 하나, 둘, 순서대로. 그러면 한참 지나면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여기 A에다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 취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건 IN이 되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게 바로 A의 인버스가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자, 주어진 행렬이 A라고 합시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U 한 번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함으로써 A의 행렬을 단위 행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U 한 번의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기본 행렬들을 순서대로 곱한 것을 E1, E2, EK라고 합시다. 즉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A 인버스는 EK, E1, E2 해서 EK까지 곱한 거하고 같아진다는 소리죠. 자, 그럼 그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즉 A 인버스는 이렇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행렬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처음에 A에 IN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IN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했죠. 여기에 E1이라는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E1이라는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이 취해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한 번으로 안 끝났으면 두 번을 곱해줘요. E2를 이렇게 곱해준다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몇 번쯤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해서 E5를 해서 이게 아이덴티티가 됐다고 합시다. A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U 한 번 해서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RREF가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남는 건 뭐야? 자, A의 역행렬이 뭐예요? 이거죠? A 역행렬이 E1, E2 해서 E5까지 곱한 거죠. 이게 역행렬이잖아요. 이게 역행렬이잖아요.
자, 그럼 이 상황이 위쪽에서는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IN이 됐던 소리는, 여기 남는 거. 이쪽에. 여기에 있었던 게 뭐예요? 처음에 IN으로 시작했으니까 I1에다가 이게 여기에 E1, E2 해서 E5 곱해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지금 봤듯이 A에다가 이걸 곱해서 아이덴티티가 됐으니까 바로 요게 XA의 인버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A 인버스잖아요. 이게 A 인버스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펜 여기 있죠? 자, 여기서 A 이 별로 썩 안 좋네. 그대로 갑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했듯이 시작은 이래. 이렇게 A의 역행렬이 만약 존재한다 그러면 A에다가 IN을 보태서 사이즈가 n 곱하기 2n인 행렬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충분히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주르르 여러 개 해줘요. 해주고 나면 나중에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가 I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의 RREF 모양이니까. 그러면 이쪽에 남는 게 바로 A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행렬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우스 소거법을 할 줄 알죠? 그래서 REF를 구할 줄 알죠? 조금 더 나가서 RREF까지 구할 수 있죠?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위쪽으로 취해져서. 그러면 RREF만 구할 줄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이즈가 3차가 아니라 4차에도, 5차에도, 6차에도, 10차에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단지 좀 지루해질 뿐이지. 자, 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면 이렇습니다. 임의로 n차의 정사각형 A가 가역일 때는 역행렬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구한다. 이렇게 AIN이라는 첨가행렬을 만들어서 RREF를 구한다. RREF가 모양이 CD라고 하면 만약 C가 IN이면 이 D가 뭐가 되는 거죠? A의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만약 RREF를 그렸는데 C가 IN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렬 A가 주어졌는데 그 RREF가 아이덴티티가 아니다.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이쪽 D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죠. 역행렬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행렬이 된 거죠. 단지 레코드만 남을 뿐이지.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한. 친구 이해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시작을 행렬 A가 주어지면 단위 행렬을 첨가해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RREF를 취해요. RREF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RREF를 만들어요. RREF가 만들어지죠?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면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면 남는 게 바로 역행렬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A에다가 이걸 곱한 게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이게 역행렬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행렬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이해되지요? 이해 역량. 이해되죠? 오케이. 자, 갑시다. 이 역행렬을 구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준 겁니다. 만일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AX 이퀄 0이라는 식에서 X 이퀄 0인 해는 트리비얼 해는 언제나 갖게 되고 A는 엘레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유한히 반복함으로써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X 이퀄 0이 유일한 해는 이럴 수밖에 없다. 뭐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에서 A가 역행렬을 갖고 있으면 A의 역행렬을 곱해서 X는 0밖에 없다. 유일한 해, 유일한 제로 벡터를 해로 갖는다. 트리비얼 솔루션만이 유일한 해다. 그 얘기고. 자, 이미 이제 조건이 하나씩, 동시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정사각 행렬이 RREF가 IN이면 A는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추가됐죠. A가 가역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앞에 배웠고,
RREF가 IN이면 A는 가역이다. A가 가역이면 AX 이퀄 0은 유일한 해를 가진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A 인버스를 곱해주면 양변에 존재하니까 곱해주면 이거는 X가 되는데 이쪽은 행렬에다가 제로 벡터를 곱했으니까 언제나 0이 되죠. 따라서 X는 유일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하나 추가한 게 이거죠. A가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 A를 기본 행렬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역행렬이 지금 뭐였어요? 아까 봤듯이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곱한 거였죠? 그래서 2K 이렇게 돼 있었죠? 그쵸? A 인버스를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시했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뭐야? 그럼 A는 뭐예요? A는 뭐야? A. 이거의 역행렬들이었죠?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봤듯이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였죠? 모양은 똑같았는데 부호만 다르거나 서로 그런 거 있죠? 롤 이렇게 바꾸나 이렇게 바꾸나 똑같죠? 그쵸? 상수배에서 더해주나 빼주나 똑같죠? 한노에. 그쵸? K배, B배를 하나 마이너스, B분의 1배를 하나 마찬가지죠. 다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에 대응하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인버스는 다 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곱이 또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예요. 따라서 A가 엘레멘터리 매트릭스의 프로덕트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돼요? 재밌죠? 단순히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얻는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자, 이런 행렬이 하나 주어졌다고 합시다. 역행렬 구할 땐 어떻게 해요? 신군, 행렬을 이렇게 줬어. 역행렬 어떻게 구해? A에다가 아이덴티티 행렬을 붙여서 첨가 행렬을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구해요? 김혜림양. 다음은 이 첨가 행렬에다가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뭘 구해요? 뭘 구해요? RREF를 구하죠. RREF를 구해서 이 C가 아이덴티티가 됐네요. 이 경우. 그렇죠? 그러면 A의 인버스는 뭐예요? 김혜림양? C가 아이덴티티가 됐다 그러면 RREF. 그러면 A의 역행렬은 뭐가 됩니까? 이 D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복잡한 과정 없이 D를 금방 구할 수가 있었죠. A 인버스를 구할 수가 있었죠. 도구는 뭐였어요? RREF였죠. 결국은 가우스 소거법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에서 배운 가우스 소거법이 얼만큼 파워풀한지 이해되죠? 1장 7절까지 그 힘을 보게 될 거예요. 가우스 소거법 RREF가 얼만큼 강력한 도구인지를. 또 다른 행렬의 다음 행렬 역행렬을 구하라. 마찬가지로 취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이게 RREF인데 그러니까 RREF가 이제 RREF까지 가기 전에 이미 이거는 RREF가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제로 로우가 하나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죠. 이 행렬이 다음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김 선생 다음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구하시오. 자, 이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첨가해서 쭉 진행을 시켰죠.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만큼 가다 보니까 제로 벡터가 제로 컬럼, 제로 로우가 하나 생겨버렸죠.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는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아무리 해줘도 이게 아이덴티티로 갈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C는 아이덴티티가 될 수 없으므로 역행렬이 존재해요? 존재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을 이 행렬은 역행렬을 갖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구할 수 없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REF를 구하는 애플렛을 하나 보여줄게요. 매트릭스에서 가우스 소거법을 보여주면 여기서 가우스 소거법을 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행렬을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게 매트릭스 인버스 역행렬 계산이 여기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예제 행렬, 뭐 5차 행렬 하나를 만들어 볼까? 자, 5차 뭐 예제 행렬부터 시작하죠. 행렬을 구해 볼까요? 가우스 소거법으로 역행렬을 구한 거예요. 또 다른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필요하면, 자, 이런 행렬을 주고 역행렬을 만들어 보자. 아, 예제 행렬이 아니지. 역행렬 계산. 뭐 여기가 마이너스 45 뭐 이렇게 해서 역행렬을 구해 봅시다. 답이 나오죠? 예를 들어 5차 행렬 한번 계산해 볼까? 이런 행렬의 역행렬 필요하면 고칠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책에 저 연습 문제들 나와 있죠? 대충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랜덤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숫자를 적당히 고쳐서 원하는 행렬을 만든 다음에 역행렬 구하기 누르면 역행렬이 구해집니다. 지금 이것은 분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에러가 없어요. 플로팅 에러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 이그젝트한 밸류 값이 나와 있죠. 뭐 4분의 5 뭐 나온 것들은 여기서 정확히 똑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상업용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플로팅 에러를 줘서 근사해를 주죠. 예를 들어 10분의 3이 있어도 10분의 3이라고 나오고 10분의 3이 아니라 3.333 아니 0.3333 하고 끝나죠. 그 답을 갖고 또 계산하다 보면 자꾸 에러가 점점 커지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잘 짜진 프로그램이에요. 더블 피스를 이용해서. 김덕선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본 행 연산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이다. RRF를 이용해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라. 이거 뭐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삼각행렬 같이 간단한 거는 이렇게 특수한 모양은 훨씬 쉬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계산해보면 알지만 쭉 해서 답이 아주 나이스하게도 나올 뿐더러 굉장히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수행렬, 이렇게 특수한 모양의 행렬을 이 재밌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A가 역행렬, 삼각행렬이었죠. 이제 곧 정의하겠지만 삼각행렬의 역행렬도 삼각행렬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을 한쪽에만 계속 해주잖아. 그렇죠? 이쪽엔 영향을 전혀 안 미치잖아. 자, 연습 문제. 자, 다음 행렬, 기본 행렬인 걸 골라라. 이건 기본 행렬이죠. 왜냐하면 요거에 몇 배 해서 해줬으니까. 이건 로우를 바꾼 거니까 기본 행렬이죠. 아이덴티티 행렬은 기본 행렬이죠. 근데 이거는 기본 행렬이 아니죠. 기본 행렬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죠. 기본 행렬의 프로덕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이 기본 행렬은 아니에요. 하는 식으로. 또 이런 다음에 기본 행연산에 대응하는 기본 행렬을 구하시오 하면 구하면 되죠. 4차 행렬, 3차 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해 줍시다. 3x3 행렬.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111에서 111은 3차 행렬에서 R2하고 R3를 바꿔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했던 소리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아가라는 소리예요. 다음 기본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라. 역행렬. 그러면 역행렬 구하는 거는 뭐 이렇게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역행렬은 바로 그냥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의 역행렬은 뭐야? 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로우에 두 배에서 세 번째 로우에 빼준 거잖아. 거꾸로 첫 번째 로우에 두 배에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주면 원위치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역행렬 관계가 있는 거죠. 치환행렬은 뭐예요? 정의가? 백소연양? 치환행렬은? 항등행렬을 열만 바꾼 것들이라 그랬죠?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바꾸는 것도 다 치환행렬이죠. 치환행렬인 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이건 치환행렬이죠. 항등행렬을 두 로우를 바꾼 거죠. 근데 이런 건 아니죠. 치환행렬이. 열만 바꾼 게 아니라 이건 상수배를 해줬죠. 상수배 해주는 거는 치환행렬이 아니에요. 기본 행렬상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구하라. 그럼 이거 역행렬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I3를 해주고 RRF를 구하면 되죠. 그렇죠? 또 이런 행렬이 있으면 뭐 등등 이렇게 계산해서 쭉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책에서는 이 기본 행렬상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엘레멘터리 매트릭스하고 이게 비슷해서 우리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책이 훨씬 더 진보된 노테이션을 쓰고 있어요. 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2x2 행렬 AB를 구하고 기본 행연산과의 관계를 설명해봐라. 여기다가 이 A 앞에다가 뭘 곱하고 뒤에다 어떤 행렬을 곱하면 이런 행렬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두 로우를 먼저 바꾼 다음에 이 두 컬럼을 바꾼 거죠. 그쵸? 그럼 이게 나오죠? 그러면 앞에다가는 두 로우를 바꾸려니까 1, 이런 행렬을 곱했을 거고, 그 다음 이쪽에는 도대체 뭘 곱하면 두 컬럼이 바뀌겠느냐. 실제로는 같은 행렬을 곱해주면 또 바뀌어져요.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 행렬이라면 A, B는 0이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 행렬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해보도록 하세요. 자, 3장 3절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RREF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